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7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7가지. 우리가 이제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제가 이제 요거 로마 기준 4 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, 반복되는 복통이 있어야 되고요.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어야 되고, 그 중에 이제 뭐 배변과 연관된 3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?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야 된다.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야 진단한다. 기질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, 이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잘 모른다. 추측만 할 뿐이에요. 추측.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 추측입니다. 추측이에요. 첫 번째는요, 이 소화관 운동의 장애입니다. 운동이 뭐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뭐 설사하고 변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죠.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대장 반사예요. 위대장. 그러니까 대장이 뭐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죠. 뭐 요렇게 이제 가다가 항문으로 내려와서 이제 변이 나간다고 칩시다. 위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.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, 이 위에 음식물이 내려가면 이게 이제 여기를 자극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걸 막 내보냅니다.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대장 반사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위대장 반사. 게스트로 콜릭 리플렉스, 영어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런 게 이제 너무 항진이 된 게 아니냐, 뭐 이런 설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이 너무 민감해서 그렇다. 장이 너무 민감해서 이게 생겼다,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을 해봤는데, 이 직장에다가 뭐 이렇게 넣고 확장을 시켜본 거예요. 인위적으로 직장 이렇게 확장을 시켰을 때,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그런 환자군에서 훨씬 더 어떻게 해요? 과민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. 이런 거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이 너무 민감해.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장 자체가 너무 민감한 게 아니냐,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요, 뭐 사실 뭐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게, 이게 모든 사람한테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, 이제 언제 한번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. 언제 한번 감염, 뭐 균에 의해서 이제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그런 후유증 아니냐. 그러니까 뭐 시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균이 확 휩쓸고 가면은 이게 뭔가 이제 변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 변비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, 이 불편한 복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, 요거는 이제 뇌 장관 상호작용이라는 건데요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뇌하고 장이랑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뭐 뇌하고 장하고 뭐 무슨 큰 관련이,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2015년 16년도인가 요때쯤 이게 엄청 붐이어서 이것만 내면 막 뭐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게 이제 과학계의 핫 이슈였어요. 뭐 지금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, 이런 이 장 안에 상피세포 하나하나가 이게 다 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뇌도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뭔가 필요한 조치를, 이제 이 장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, 분비를 어떻게 할지, 이런 걸 조절하는데, 그런 상호작용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, 그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신이론이죠. 신이론이고 연구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. 사실 뭐 모든 게 다 지금 추측이니까요, 다 연구 중이에요. 다섯 번째는 이제 면역 반응의 이상 아니냐. 이건 이제 뭐냐면, 여기 이제 장 점막 있죠. 이 점막을 갖다가 이 점막을 떼서 관찰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. 염증이 있다는 거는 뭐 림프구도 좀 있고, 요 안에 조사해봤더니 림프구도 있고, 또 비만 세포라고 있어요. 마스트셀. 요건 이제 알레르기 일으키는 세포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있고, 정상 사람보다. 그다음에 뭐 장내 분비 세포,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. 그러니까 이런 염증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염증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, 그거는
장내 세균총의 문제죠. 장내 세균총. 그게 이제 여섯 번째예요.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는 이 장 안에는 세균이 엄청 많이 살아요. 이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살기도 하고요. 그냥 이 안에 그 룸에 내강에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다니기도 해요. 이런 애들이 막 그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단백질, 지방 이런 걸 갖다가 막 다른 걸로 변환시켜서 뭐 가스도 만들어서 냄새나는 방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세균들이랑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 세균을 너무 막 세균에 민감하면 안 되겠죠. 얘 원래 있는 앤데 우리가 공생하는 앤데 너무 민감하게 막 얘를 나무로 생각하고 총사 다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런데 이 세균총 그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역 관용이라고 그래요. 면역 관용. 우리가 공생하니까 관용을 좀 베풀어 주자 하는 거예요. 자, 이 면역 관용이라는 용어는 좀 제가 또 약간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면은요. 이 용어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. 요거 어디서 한번 했어요. 이제 어디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자, 이거 어디서 했냐면요. B형 간염할 때 관용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. 이게 급성 B형 간염일 때 B형 간염에 이제 급성 B형 간염, 만성 B형 간염 있잖아요. 근데 그 만성 B형 간염 중에서 면역 관용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. 이때 이제 치료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.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. 다시 돌아올게요.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장 안에서도 이 면역이 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세균 같은 게 있어도 이게 봐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막 염증이 일어나겠죠. 그러면서 막 설사도 나타날 수 있고 변비도 나타날 수 있고 하는 거예요.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원인이 이제 장내 세균총이죠. 장내 세균총에 변화가 있으면 이런 면역 반응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또 장 운동장애, 그러니까 1번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5번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얘가 또 이상한 발효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우리 몸이랑 안 맞는 그런 걸 수도 있죠. 그런 게 또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.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다. 이런 주장도 있어요. 성격이 예민해서.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보잖아요. 그러면은 불안장애하고 이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우울증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7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것도 많아요. 연구되고 있는 거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. 하지만 조금 유명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중요한 건 아직 이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. 이거를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한 방에 누가 딱 뭐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게 실험적으로 다 검증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이런 거 다 뒤집이 다 아니다. 이거 옛날 이론이었어.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. 마치 이제 아인슈타인처럼. 아인슈타인이 뭐 그런 식이잖아요. 뭐 이제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론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죠.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누가 이제 그걸 딱 밝히면은 이런 게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. 물론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별로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. 그렇지만 가능한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있고 뭐 나름 각각 보면 그래도 다 신빙성이 있죠. 네, 그래도 다 신빙성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과민성 장증후군 발생하는 이유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